네.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증폭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증폭기는 신호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신호를 키우는 역할을 이용해서 다양한 아날로그 신호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증폭기는 여기 그림 2.1을 보시면 이 부분이 소스에 해당합니다.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로드가 있게 됩니다. 어떤 앰프가 있으면 앰프를 드라이브하는 소스와 앰프가 출력 쪽으로 내주는 로드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앞쪽에 있는 회로의 등가 모델, 태빈한 등가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뒤쪽에 따라오는 회로의 인풋 임피던스, 임피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폭기를 캐릭터라이즈 하기 위해서 여기 몇 가지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처음에 라지 시그널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스몰 시그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증폭기는 기본적으로 비선형 회로입니다. 근데 어떤 영역을 줄여주면 선형 회로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한 영역을 우리가 스몰 시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증폭기의 특성은 여기 나열을 해뒀는데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 증폭기에 입력이 있고요. 여기 출력이 있습니다. 입력 신호 VI는 DC 성분, 이게 DC 성분이 VI가 있고요. 이 DC 성분을 우리가 바이어스 컨디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혹은 오퍼레이팅 포인트. 그래서 Q에 보시면 여기 Q라는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여기 원점으로 왔을 때 VI가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DC 크기, 이걸 우리가 V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력은 DC가 VI고요. 출력은 이 DC가 가해졌을 때 출력 쪽은 VO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DC 성분은 라지 캐피탈에 सब스크립트도 라지 캐피탈을 씁니다. VI 이렇게 적어요. 이게 바이어스 포인트 정보를 적을 때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출력 쪽도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포인트를 대문자에 대문자 सब스크립션을 쓰면 이게 바이어스 포인트 정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포인트를 잡고 나면 두 번째 나오는 용어가 다이내믹 레인지가 있는데요. 다이내믹 레인지는 출력에 미니멈 값이 있고요. 여기에 맥시멈 값이 있습니다. 맥스 전압 값이 있는데요. 출력에 입력도 그렇고 출력도 그렇고 포화되지 않는, 여기는 보시면 입력이 변하는데 출력이 변하는 구간이 있고, 여기는 보시면 입력이 변해도 출력이 변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입력이 변한다 하더라도 출력이 변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다 포화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포화되지 않는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사이, 여기가 실제 다이내믹 레인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인풋 다이내믹 레인지는 여기고요, 출력 다이내믹 레인지는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레인지는 신호의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입력의 최대 변이, 출력의 최대 변이. 그래서 실제로는 입력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얘기하면 DC를 포함한 값을 얘기하지 않고 변화량, 입력에서 변할 수 있는 델타 VI가 얼마냐, 이게 인풋 다이내믹 레인지고, 출력 쪽에서도 마찬가지 이 구간 변할 수 있는 델타 VO, 이 구간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신호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사양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증폭기가 동작을 할 때 맨 먼저 동작점을 잡아야 됩니다. 오퍼레이팅 포인트.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입력 신호 VI를 가하고, 그러면 출력 DC가 형성이 돼서 동작점이 정해집니다. 동작점이 정해지고 나서 입력 신호를 인가합니다. 스몰 시그널로. 이걸 저희들이 스몰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스몰 시그널 성분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신호에 의해서 게인이 있겠죠. 이 증폭 동작에 의해서 출력적으로 신호가 증폭이 돼서 나타납니다. 여기가 아웃풋 스몰 시그널 성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DC 성분, 여기를 스몰 시그널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C 플러스 스몰 시그널, 이걸 저희들이 라지 시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라지 시그널 BAB라고 얘기하면 DC 플러스 스몰 시그널이 있는 이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움직일 때 출력이 변화할 텐데, 여기 그 델타 VI 분의 델타 VO, 이렇게 요 기울기를 나타내죠. 이걸 우리가 볼티지 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인 팩터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압,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압인 전압 증폭기이기 때문에 볼티지 게인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왜곡은 입력 신호가 선형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가게 되면 출력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커팅이 됩니다. 잘리게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나왔으면 싶은데 여기가 최소가 바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동작은 신호가 오다가 세츄에이션이 되고요,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서 세츄에이션이 되고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현상으로 인해서 하모닉이 생겨나게 되고요, 하모닉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가 왜곡의 정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마른 목골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주기 함수겠죠. 그죠? 이걸 푸리어 시리즈 전개를 하게 되면 이 주기에 하모닉 성분들이, 이게 주파수라고 보면요, 기본 주파수가 이 주기가 있으면 이 주기의 최배에 해당하는 하모닉 성분들이 이렇게 쭉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죠? 뭐 3배 F0 뭐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왜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있던 정렬판은 주파수 도면에서 보면 딱 하나만 보이죠. 원래 이 주파수 성분 하나만 보이는데, 이렇게 클리핑이 되면 프리 시리즈 전개에 보시면 프리 시리즈 전개에 의해서 여러가지 하모닉 성분들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왜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는 회로가 가지고 있는 잡음 성분을 나타냅니다. 잡음에 의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나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증폭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력 저항 Rin, 여기 인풋 임피던스, 그리고 아웃풋 저항 Rho.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손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로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밴디스와 슬루 레이트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그 특성이 증폭기의 사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라지 시그널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입력 신호는 스몰 시그널 성분과 DC 성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에 가해지는 신호는 제가 라지 시그널은 스몰 캐피탈의 라지 시그널은 스몰 캐피탈의 라지 캐피탈 서브스크립션을 씁니다. 그리고 DC 성분은 라지 캐피탈의 라지 서브스크립트를 쓰고요. 그리고 스몰 시그널은 스몰 캐피탈의 스몰 서브스크립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DC 성분, 여기를 스몰 시그널 성분, 여기를 합한 걸 저희들이 라지 시그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출력도 마찬가지로 DC에 의해서 DC 성분이 생겨납니다. 스몰 시그널의 입력에 의해서 스몰 시그널 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출력 쪽에 라지 시그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앰프의 전달 특성이, 인풋과 아웃풋 전달 특성이 이런 커브를 그리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동작점을 잡아야 됩니다. 동작점을 잡으려면 적절한 VI를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입력 DC 전압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이 DC 입력 전압에 의해서 출력의 DC 출력 전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출력 전압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동작점이 입력 DC 전압과 출력 DC 전압에 의해서 동작점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 동작점이 정해지고 나서 스몰 시그널을 추가적으로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인가된 스몰 시그널 성분, 이 신호에 의해서 출력 신호가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신호의 변량, 그리고 입력 신호의 변량, 이게 DC 성분의 입력 신호의 변량을 스몰 시그널이라고 그러고요. 입력 스몰 시그널, 스몰 시그널 성분이고요. 여기도 출력적 스몰 시그널 성분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스몰 시그널 성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스몰 시그널은 이 Q 포인트에서 기울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여기에 라지 시그널 성분, 이렇게
델타 VI하고 델타 VO, 다시 말해서 라지 시그널로 오버 델타 VI. 어디서 계산하느냐 하면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이걸 우리가 볼티지 게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뭘 나타내느냐 하면 입력 별량분의 출력 별량의 비를 나타냅니다. 스몰 시그널로 VO over VI. 스몰 시그널의 입출력 크기의 비를 내게 되면 이게 여기에서의 미분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DC 게인, 전압 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지 시그널 비헤이비어는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DC 해석에 해당하고요. 스몰 시그널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스몰 시그널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력 신호, 이 라지 시그널은 DC 성분 플러스 스몰 시그널 성분으로 표시가 되고요.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몰 시그널 전압 이득은 기울기를 Q 포인트에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몰 시그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스몰 시그널은 증폭기가 기본적으로 난리네어 회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한된 동작 영역 안에서는 근사할 수 있는데 선형 회로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선형 회로로 근사할 수 있는 정도의 신호의 크기를 우리가 스몰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동작을 저희들이 스몰 시그널 비헤이비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선형 회로가 어떤 특성인지 배웠었죠. 스몰 시그널, 이제 선형 회로의 특징은 애더티비티와 호모지니어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F에 X, X가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FX가 나왔다면 X1 더하기 알파 X1 더하기 베타 X2가 들어가게 되면 이걸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알파의 fx1 플러스의 베타의 fx2,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선형회로입니다. 이건 슈퍼포지션 티어리죠, 그죠? 슈퍼포지션 티어리를 만족하면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알파가 앞으로 나오는 걸 호모지니티 특성이라고 그러고요. 덧셈이 유지가 되는 게 애더티비티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저희들이 선형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여기는 회로의 스피드입니다. 대역폭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증폭기의 말미에 미드밴드 게인이 있고요. 하이 프리퀀시 코너와 로우 프리퀀시 코너가 있어서 주파수 대역에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3dB 코너와 로우 프리퀀시 쪽의 3dB 코너, 이 사이를 저희들이 증폭기의 대역폭이라고 하고요. 그 대역폭이 회로의 빠르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 스테이지 앰프는 증폭기를 여러 개를 캐스케이딩해서 사용했을 때 증폭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체 이득은 시그널 소스 전압에서부터 출력 전압까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시그널 소스가 실제로는 이렇게 붙어 있겠죠. 여기 시그널 소스가 있고요. 여기에 R 시그널 소스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입력 손실, 여기 첫 번째 스테이지의 입력 손실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A1 게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있을 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가 태면한 능가이드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여기를 R01이겠죠. 이게 지금 증폭기의 특성을 나타낼 때 여기가 Rin 1, R01, A1 이렇게 되어 있죠. 게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Rin 2, R02, A2, 여기 Rin 3, R03, A3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A1 앰프의 입력 손실, 그리고 A1과 A2의 연결에서 생겨나는 인터스테이지 손실, 다시 말해서 R01과 Rin2에 의해서 생겨난, 이게 보시면 A1 증폭기 모델을 보면 여기에 R01이 있고요. 여기에 A1에 V1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A2가 물려있기 때문에 A2의 입력장 Rin2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실 팩터가 있겠죠. 이게 A1과 A2 사이에 인터스테이지 손실, 그리고 A2 게인이 있고요. A2와 A3 사이에 인터스테이지 게인이 여기 R02와 Rin3에서 생겨나는 손실입니다. 그리고 A3 게인이 있고요. 마지막에 여기 R03 하고 RL 사이에 손실 팩터를 이렇게 고려하면 전체 이득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기가 여러 스테이지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이득을 계산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